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 관행 등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법에 따라 수사하고 개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냈습니다. 어젯밤 접수된 경기도 양주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의심 신고는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현재까지 9곳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정부는 발병이 집중된 인천 강화군의 돼지 3만 8천 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도축 물량이 줄면서 돼지고기 값이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규모 음식점과 정육점 등에선 벌써부터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두 나라가 과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은 법 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입장인 만큼 신중하게 시작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질 사안 등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작심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 장관 주변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 그리고 계속되는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거진 통화 논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발언인 만큼 이른바 가이드라인 논란이 일 수도 있는 상황. 그럼에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메시지를 낸 것은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윤석열 검찰에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검찰 수사를 합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입이 사실상 묶인 상황에서 견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대통령뿐이란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문 대통령 발언에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검찰이 대통령 말을 새겨야 한다고 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 질서에 대한 공격이자 검찰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서 검찰은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개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을 하던 현장 검사와 통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압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들은 청와대 브리핑 이후 머리를 맞댄 뒤 1시간 반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 반발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헌법 정신을 강조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을 하던 검사와 한 통화의 본질은 수사 압력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한 건 압력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야당의 통화 사실을 유출했다는 여당의 주장에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수사 관계자들을 다 조사했지만 외부 유출 사실은 없었고 유출이 있었다고 해도 수사 사안이 아니라 공무상 기밀 누설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통화 사실을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 이 내용을 들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장관으로서 수사에 개입한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부탁한 것이라며 인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한편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을 앞두고 사실관계를 다지면서 관계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대립구도에서 대통령과 검찰의 대립구도로 나아가면서 여야 대치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에게 정치검사 색출을 요구했고 한국당은 조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여론전이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 문제가 불거진 걸 결정적 계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주광덕 의원에게 얘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치검사의 색출과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도 조국 장관 압수수색 때를 들며 수사 관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성만 2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당은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는 탄핵안 대신 법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조국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구체 사건은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돼 있는 만큼 장관의 전화는 개인 방어권이 아니라 권한 남용이라는 겁니다. 검찰 탄압,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 그리고 불리할 때는 가장입니까? 비밀 누설을 교사했다며 여당이 법적 조치를 예고한 주광덕 의원은 조 장관이 유도 질문에 걸렸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검찰청법과 직권남용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도신문에 답변한 거예요. 주 의원은 윤석열 총장과 자신과의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한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을 고소해 전국은 고발전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어젯밤 접수된 양주 양돈 농장의 의심 신고는 다행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농장 5곳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강화군에서는 모든 돼지를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농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양주시 광정면의 한 양돈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바이러스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농장주는 어제 저녁 7시쯤 돼지 한 마리가 폐사한 것을 확인하고 당국에 신고해 왔습니다. 폐사한 돼지는 고열이나 반점 등 별다른 임상 증상은 없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농장은 경기도 파주와 연천, 김포, 인천 강화 등 모두 9곳입니다. 특히 인천 강화에서만 나흘 사이 5곳의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천 강화군 내 모든 돼지 3만 8천 마리를 전부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1%라도 방역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실행한다는 각오로 방역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오부터는 전국 돼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돼 일부 발병 관련 농가를 제외하고는 돼지 출하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집중 발병 지역인 인천 강화를 포함한 경기 북부 중점관리 지역에서는 여전히 축산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축산 차량들은 다른 지역으로는 나갈 수 없고 GPS와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네,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퍼지면서 돼지고기값 인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당장 가격을 크게 올리진 않았지만 확보한 재고가 줄어들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민수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정육 코너. 어제부터 국내산 삼겹살 값이 100g당 1,980원으로 90원 올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대형마트 돼지고기 값이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른 대형마트의 삼겹살 값은 100g당 1,980원으로 열흘 전과 같습니다. 하지만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오르고 있어 조만간 이곳도 소매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원가가 평균 20%가량 상승된 물량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가격을 인상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차주 이후에는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건 도축 물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12개 도매 시장 가운데 어제 경매가 열린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틀 전에도 단 2곳만이 열렸는데 거래 물량도 97마리에 그쳐 발병 전 3천여 마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형마트를 포함한 정육점 등 전체 국산 삼겹살 가격은 지난달보다 13%가량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은 닭고기 등 대체 상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닭고기를 먹던지 그러지 않을까요? 생선을 먹던지. 조금 내려올 때까지는. 정부는 돼지 사육 규모와 재고가 평년보다 많아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아닌 소규모 음식점이나 정육점 등은 이미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일 양국은 과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간 문제는 양국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미국 정부도 갈등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일 갈등과 관련해 아무런 활동이 없었다는 주장과 달리 미국은 많은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뉴욕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비춰 미국이 한일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을 했냐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 방관론에 대해 적극 반박한 겁니다. 이 당국자는 한일 간 문제는 우선 양국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두 나라가 과거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미래를 향해 다시 노력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한일 양국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경화 외교부 장관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났을 때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서 여전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그러나 두 나라가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two ministries talking, at every opportunity that presents itself to us to try to better understand each other and to narrow the gap. 강경화 장관은 북미 실무 협상이 수준에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는 징후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내부 고발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해당 녹취록이 정상들 간 통화 녹취록을 보관하는 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기밀 시스템에 들어있다는 내부 고발자의 주장이었는데요. 백악관이 이를 인정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민주당 바이든 후보 아들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는 고발장. 미 언론의 헤드라인을 온통 장식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백악관이 조직적 은폐에 나섰을 가능성입니다. 정상 간 녹취록을 보관하는 일반 시스템이 아닌 기밀을 관리하는 국가안보회의로 옮기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CNN은 통화 녹취록이 국가안보회의 시스템에 저장된 사실을 백악관이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녹취록에 등장한 바 법무장관을 겨냥해 백악관 은폐 시도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 do think the Attorney General has gone rogue. He has for a long time now. And since he was mentioned in all of this, it's curious that he would be making decisions about how the complaint would be handled. 의회 탄핵 조사가 시작되면서 녹취록이 공개됐고 이어 고발장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탄핵 정국.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온통 우크라이나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의혹이 불거진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윗과 리트윗은 모두 123개, 80% 이상인 103개가 온통 우크라이나 의혹 반박 내용입니다. 북한 관련 트윗은 전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혹이 미 전국 태풍의 눈이 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 명운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대북 정책도 당분간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의 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졌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는 기내 소동으로 회항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유경 기자입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졌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급하게 차문을 열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인천 미추홀구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가 30톤짜리 대형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신호를 기다리던 화물차를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로 부딪혀 찌그러진 차들이 도로에 늘어서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쯤 대전시 태평동 수침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와 택시 등 차량 12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0살 구모 씨 등 5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가 통제되면서 일대는 한때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 푸놈펜을 향해 출발한 아시아나 여객기가 승객 소동으로 3시간여 만에 회항했습니다. 인천공항 경찰단은 62살 남성 A씨가 이륙 직후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여객기가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비상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경찰은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그제부터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 이어지며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우리 교민과 관광객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하늘을 향해 나란히 솟아있던 두 첨탑 가운데 하나가 마치 연필 부러지듯 잘려나갔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이슬람 사원의 첨탑이 지진에 무너진 겁니다. Kaçta ben olduğum yerde kaldım yani hemen ağacın arkasında. Ondan sonra minare aşağıya doğru yıkıldı küt diye ortalık toz bulut oldu işte. Ondan sonra başka Allah'tan kimse yoktu yani. 거리에서 차를 마시던 관광객들은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놀라 어쩔 줄 모르고 학부모들은 자녀를 찾기 위해 학교로 모여들었습니다. 터키 정부는 지난 26일 이스탄불 인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일어난 데 이어 200여 차례나 여진이 이어지면서 30여 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Namazdaydım şu anda berbat. Yani çok berbat. Evet. Namazımı bile yarıda bıraktım. 이번 지진으로 건물 470여 채도 벽에 금이 가는 등의 손상을 입었고 피해를 입은 건물 중에는 학교도 50여 곳이나 포함됐습니다. 한국인 교민이나 관광객의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번 지진의 진원이 이스탄불 서쪽 약 70km 지점의 마르마라 해 해저라고 밝혔습니다. 터키에서는 지난달 초에도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해 주민 부상과 건물 피해가 잇따른 바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구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대학가 교수 사회도 조 장관 사퇴와 검찰 개혁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명에서 가짜 교수를 골라내느라 곤혹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서울중앙지검 일대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와 맞불 성격의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교수들이 청와대 앞에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확인된 참여자는 전국 299개 대학 4,300여 명이라고 교수들은 밝혔습니다. 조국 대신에 사회 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선언문에는 공개에 동의한 3,200여 명의 이름만 담겼는데 소속 대학은 밝히지 않아 꼼수 실명 공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협박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보다 앞서 부산에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학 교수와 연구자들의 시국 선언이 있었습니다. 국내외 670개 대학과 연구소에서 4천여 명이 서명했는데 주최 측은 이름과 소속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검찰과 고위공직자의 권력 남용을 저지하는 핵심 장치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주목하는 바이다. 두 시국 선언 모두 온라인으로 서명을 받다 보니 가짜 서명들이 각각 수천 건에 이르러 주최 측이 이를 골라내느라 곤혹을 치렀습니다. 오늘 저녁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민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보다 앞서 조 장관 반대 집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자신의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의원이 딸의 이력서를 자신의 국회 집무실에서 KT 측에 건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김 의원이 출석한 첫 번째 공판에서였는데요.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첫 번째 공판기일을 맞아 법정에 출석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채용 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직권남용 업무방해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 검찰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여지책으로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고발된 혐의인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뇌물죄로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 겁니다. 김 의원 측은 2012년 국감에서 이석채 당시 KT 회장뿐 아니라 다른 기업인의 증인 채택도 모두 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으로 맞받았습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김 의원과 이석채 회장과의 식사 자리에서 김 의원이 딸이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청탁성 발언을 했고, 여기서 이 전 회장은 서 사장이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이 딸의 이력서를 김 의원의 국회 집무실에서 둘만 있는 상황에서 건넸다는 새로운 증언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1년 뒤 대졸 신입공채에서 서류 전형에 지원도 하지 않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검찰과 김 의원 측은 다음 달 11일 법정 공방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랜드 코리아 레저, GKL이라는 곳인데요. 이 공기업 간부들의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버닝썬과 불법 유흥업소에서 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객을 대신해 결제한 것이라며 해명을 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호윤 기자입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불법으로 유흥주점처럼 운영되다 적발된 서울 강남의 한 업소입니다.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의 건물로 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간부들이 이곳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GKL 간부 2명입니다. 지난해 3월과 5월 한밤중과 새벽 등에 3차례에 걸쳐 모두 240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각종 논란의 중심이 됐던 클럽 버닝썬입니다. 또 다른 GKL 간부는 지난해 8월 월요일 새벽 이곳에서 법인카드로 8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GKL 측은 카지노 고객의 요청으로 고객 마일리지 사용액만큼 대신 법인카드로 결제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웬만하면은 운영하지 말라고 계속 계도하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그 출매수가 굉장히 줄었고. 직원이 아닌 고객이 업소를 이용한 것이 맞는지 국회를 통해 증빙 자료를 요청했지만 GKL 측은 거부했습니다. 룸살롱이라든지 이런 데서 법인카드 사용하는 것은 저는 관행이긴 하지만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도 지난해 GKL 직원 2명이 유흥주점에서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썼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한 사학재단 이사장이 재단 소유 건물에서 관리소장 명목으로 해마다 1억 원 이상 인건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교 운영에 쓰여야 할 재단 소유 건물의 수익금을 이사장이 쌈짓돈처럼 챙겨온 셈입니다.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대학로에서 걸어 10분 거리 9층짜리 건물입니다. 재개발 중인 이 건물은 얼마 전까지 초중고 4개 학교를 운영하는 한 사립학교 재단 소유였습니다. 어떤 건물이 들어서나요?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의 관리소장은 다름 아닌 그 사학재단의 이사장 김모 씨였습니다. 1994년부터 관리소장으로 등록해놓고 꼬박꼬박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최근 4년간 받은 돈만 4억 2천만 원입니다. 정작 실제 건물 관리는 재단 직원이 했습니다.
재단 소유 건물이어서 수익이 나면 학교 운영에 써야 하지만 임대 수익금 대부분은 이사장 등의 인건비로 쓰였습니다. 그러느라 재단이 학교에 낸 운영비는 연평균 4천만 원, 법정 부담금의 4.4%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임대보증금 20억 원도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교육청은 인건비 지출이 지나치다며 경고와 시정을 요구했지만 강제 조치는 아닙니다. 사학의 자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립학교법상 그 정관이나 자기 수익 사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자체 내규로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재단은 감사 직전 해당 건물을 김 이사장이 최대 주주인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아버렸습니다. 문제가 불거지기에 앞서 불씨를 없애버린 셈입니다.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김 이사장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님 좀 만나뵈려고 하는데 언제쯤 여기 오시나요? 교육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김 이사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어제 설악산에서는 첫 단풍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 단풍 시기는 산의 정상에서 20% 정도가 단풍으로 물들었을 때를 뜻하는데요. 10월 중순쯤이면 설악산이 단풍의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남부지방은 10월 하순이 되어서나 첫 단풍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산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이 낀 가운데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 오전까지 제주와 남해안 지역으로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으로는 20에서 60mm, 전남과 경남 지역으로는 5에서 40mm, 전북과 경북 남부로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안과 영남 일부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겠고 또 남부 내륙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전망이 밝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새 돌파구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거 북미 협상을 주도했던 김계관 전 외무성 제1부상이 앞으로의 북미 정상회담 전망이 밝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외무성 고문 자격으로 내놓은 담화에서입니다. 김 고문은 지난해 6월 북미 정상이 맺은 공동 성명을 거론했습니다. 북한은 억류된 미국인과 미군 유해를 송환하며 성명을 이행했는데 미국은 한 것도 없이 한미 합동 군사연습까지 재개하며 북미 관계를 퇴보시켰다고 했습니다. 미국 정가에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한다, 제재가 유효하다는 착각이 여전하다며 정상회담이 열려도 북미 관계의 새 돌파구가 마련될지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임자들과는 다른 정치적 감각과 결단력을 갖고 있다고 치켜세우며 용단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 대북 메시지가 나오지 않자 오랜 대미 협상 경험자를 내세워 미국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물밑 접촉을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해답을 안 주고 있다는 얘기죠. 대화에 나올 용의는 북한이 보였지만 아직 원하는 답은 못 받은 거죠. 다만은 협상이라는 단어는 아예 거론하지도 않아 실무 협상을 앞두고 아직 미국과 견해차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달로 예상됐던 실무 협상도 더 늦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그제 저녁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우리 해군이 북측에 인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군에 경고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다만 남북 간 해상 한라인이 정상 가동돼 충돌이나 적대 행위는 없었습니다. 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제인 26일 저녁 7시 3분 서해 NLL 북쪽 약 5km 지점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북한 선박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해군은 여러 차례 경고 통신을 했지만 북한 선박은 응답 없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7시 33분 선박이 NLL을 넘자 해군은 기관총 10여 발을 쐈습니다. 2차 경고 사격까지 하고 나서야 북한 선박은 멈췄습니다.
해군이 NLL을 넘은 북한 선박에 경고 사격을 한 건 현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해군 요원들이 북한 선박에 올라 확인해 보니 기관 연료계통에 문제가 생겨 배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GPS 장비는 있었지만 항적 표시 장치가 없어 항로를 착각해 NLL을 넘었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북한 선박은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단속정으로 선원 4명은 비무장 상태였습니다. 군은 북한 선원들이 모두 귀환을 원해 북측에 임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재가동된 남북 간 해상 한라인 국제상선통신망이 쓰였습니다. 당시 NLL 북쪽엔 여러 척의 북한 선박이 있었는데 해군은 북측에 남측 해역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 통신을 했고 북측은 선박을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은 북한 선박이 남측 해역에 머문 3시간 가까이 북한의 위협이나 적대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일본이 올해 방위 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를 15년째 이어갔습니다. 방위 협력 부분에서는 우리를 후순위로 밀어내면서 북한에는 유화적인 손짓을 보냈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이 또 도발했습니다. 이번엔 방위 백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터무니없는 억지를 15년째 이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부정적인 대응은 한국이 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초계기 저공비행 레이더 갈등과 자위대 우길기 계약 문제, 지소미아 종료 등을 예로 꼽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의 방위 협력과 교류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北朝鮮の問題もある中で、アメリカと同盟関係にあります日本と韓国が日韓両国の防衛協力を進めていくというのはある意味当然のことだと思っております。 말은 이렇게 했는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방위 협력 분야에서 한국을 호주와 인도, 아세안에 이어 4번째로 언급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2단계나 뒤에 놓은 겁니다.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일본 언론들은 한국과의 방위 협력 중요도를 낮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본 안보의 위협 요소를 설명하는 분야에서 북한을 중국 뒤에 놨습니다. 북일 정상회담을 원하는 아베 총리의 입장이 반영된 모양새입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의 영토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억지 주장을 늘어놓는 건 외교도 안보도 아닙니다. 그저 도발입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 백서에서 외교 청서에서 또 교과서에서까지 이런 도발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나라밖 소식입니다. 홍콩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반중국, 친중국 세력 간의 내부 대립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반중 시위대는 우산혁명 5주년인 오늘과 중앙정부가 공들여 준비 중인 다음 주 국경절에 대규모 애도 시위를 예고해 또다시 충돌이 예상됩니다. 홍콩에서 최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선전과 가까운 홍콩의 접경 지역 청슈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홍콩에서 면세품을 사다 본토로 되파는 보따리 상들로 북적였습니다. 하루 중 가장 붐비는 저녁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의 줄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보따리 상들이 몰려들면서 상점 임대료는 치솟고 원주민들의 삶의 질은 나빠지자 지난 7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경제적 반중 감정이 송환법 반대 시위 과정에서 폭발한 겁니다. 都係俾中國咧侵蝕得好緊要，所有嘢都係俾佢哋霸佔咗咯。 본토 관광객들이 주 고객이었던 수산물 시장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가게를 하는 케이트 리 씨.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는 표어를 붙였다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리 씨의 사연이 본토에까지 알려졌고 친중 홍콩인들과 대륙에서 온 중국인들이 가게를 다시 채웠습니다. 반정부 메시지가 붙은 랜넌벽은 친중, 반중 세력이 치우고 다시 붙이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말 쇼핑몰 한복판에서 양측은 서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시위 장기화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가운데 반종시위대는 오늘 우산혁명 5주년 집회에 이어 다음 달 1일 신중국 70주년 국경절에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KBS 뉴스 최영우입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 2명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 하원의 탄핵 조사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필 스콧 버먼트 주지사는 미 하원의 탄핵 조사가 객관적이며 중립적이길 바란다며 탄핵 조사에 찬성했습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의회의 적절한 역할과 책임은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미국 10대 소년 2명에게 피살된 경찰관을 추모하는 촛불 행진이 개최됐습니다. 경찰관인 35살 마리오 레가 세르시엘로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월 26일 절도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10대 절도 용의자 2명이 휘두른 흉기에 찔러 숨졌습니다. 숨진 경찰관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업무에 복귀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이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모 씨가 7차와 9차 사건 사이에 강도 범행을 시도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연쇄살인범이 성격이 다른 강도 범죄를 시도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연쇄살인을 시도하다 실패한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1988년 9월 52살 안모 씨가 피살된 화성 연쇄살인 7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89년 9월 유력 용의자 이모 씨는 수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려다 구속됐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이 씨는 새벽 1시가 다 된 시간에 흉기와 장갑을 챙겨 수원의 한 주택에 침입했습니다. 이후 방문 앞에서 방 안의 움직임을 살피다가 남성 피해자에게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강도 예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이후 7개월 만인 1990년 11월 13살 김모양이 피살된 9차 사건이 있었습니다. 7차와 9차 사이에 강도미수 사건이 끼어 있는 건데 두 범죄는 성격이 달라 이 씨가 왜 갑자기 강도 범행을 시도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강도는 돈을 위한 범죄지만 이 씨가 저지른 연쇄살인은 잘못된 욕구에서 온 범죄입니다. 연쇄살인을 위해 집에 여성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남성을 만나 제압됐을 가능성도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범죄 동기가 갑자기 강도 범죄였던 이질적인 범죄 유형으로 바뀐 경우는 드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 씨가 군에서 제대한 1986년 1월부터 처제 살인 사건이 벌어진 1994년까지 이 씨의 여죄와 행적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금까지 모두 7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자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한 자동차 회사의 협력 정비업체에 가면 유니폼을 입고 손님을 맞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높은 등급 업체로 지정돼 자동차 회사에서 인건비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는 순정 부품 구매를 강요받는데 이건 역시 본사에서 받는 인건비와 관련돼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GM 협력 정비업체. 보증기간 차량의 부품을 무상 교체 중인데 인건비를 한국 GM이 부담합니다. 이처럼 똑같은 수리를 하고도 정비업체가 자동차 회사로부터 받는 인건비, 즉 공인비는 제각각입니다. 한국 GM과 쌍용차는 이런 협력업체의 등급을 정해 시간당 공임을 차등 지급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덜 받아야 되느냐. 그런 데서 이제 굉장히 좀 힘들고. 이 등급은 어떻게 정해질까? 쌍용차 평가 항목, 접수처에 여직원이 있는지, 복장 상태는 어떤지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 정비업체에는 유니폼을 입은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남자 직원들도 다 접수할 수 있거든요. 그 여직원을 강제로 채용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갑질이죠, 갑질. 한국 GM은 이른바 순정 부품과 GM 제품 구매 실적을 평가합니다. 이게 상대평가라 이제 1, 2점 차이가 등급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순정품만 어떤 한국 GM이 요구하는 부품만 저희가 이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가맹법상 위법 소지가 높지만 가맹점이 아닌 협력업체라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본사가 가맹비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맹점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맹법을 회피하고 있는데 일반 수리 비용의 반 틈도 안 되는 보증 수리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차액이 가맹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맹법을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1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정비업체는 자동차 회사의 을적인 위치로 밖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10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그런 합리적인 조건으로 해당 업체들은 품질 관리를 위해 등급은 필요하고 여직원 유무 등 일부 평가 항목은 개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순수 우리말로 하는 오페라가 대중성과 예술성 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등장하는 고전작품 오만과 편견이 이번에는 2인극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주 다양한 공연 소식 윤영란 기자가 소개합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가을의 만주. 조선인 난민들이 고향행 열차를 타기 위해 머무는 전제민 구제소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오페라 1945입니다. 일본군 위안소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낸 조선인과 일본인 두 여성이 구제소에서 맞닥뜨리는 상황들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인간 본연의 마음과 연대의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동요와 트로트, 민요에서 따온 친근한 멜로디에 기차놀이 장면 등으로 대중성을 높였고 우리말로 된 아리아와 성악가들이 펼치는 뜻밖의 찰진 연기가 또 다른 매력입니다. 2년 전 큰 반향을 일으켰던 국립극단의 연극이 원작자 배삼식과 최우정 작곡가, 고선웅 연출 등 화려한 창작진에 의해 국내 창작 오페라로 재탄생했습니다. 제인 오스틴의 명작 소설 오만과 편견이 연극 무대에 올랐습니다. 2014년 소설 출판 200주년을 기념해 영국에서 처음 선보인 2인극 버전으로 남녀 배우 2명이 모두 21명의 배역을 연기하는데요. 섬세한 표정과 목소리 연기, 간단한 소품만으로 순식간에 여러 배역들을 오가는 연출이 놀랍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처형된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의 비극적인 이야기도 5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18세기 베르사유 궁전과 로코코 양식의 의상이 재현됐고 가상의 여성 혁명가가 등장해 앙뚜아네트의 삶을 더 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설악산에 올가을 들어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올해는 큰 일교차 때문에 단풍이 특히 고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청봉 주변의 나무들이 온통 울긋불긋 물들었습니다. 저마다 노란 옷 붉은 옷으로 갈아입고 등산객들을 맞이합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 마냥 단풍이 반갑습니다. 사실은 단풍이 그렇게 들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더 많이 단풍이 들어가지고 진짜 기분 좋았어요. 설악산엔 올가을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예년과 같은 시기입니다. 첫 단풍은 정상으로부터 약 20% 정도가 물들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5분 능선 아래쪽은 푸른빛 사이로 간간히 울긋불긋한 기운이 감도는 정도입니다. 올해는 단풍이 물드는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단풍 빛깔은 예년보다 더 고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잎이 붉은 빛을 내는 건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때문인데 이 색소는 일교차가 클수록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올해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유난히 커 단풍이 선명한 붉은 빛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급격한 기온 변화는 등산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을 단풍철에는 큰 일교차로 인해서 저체온증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탐방하실 때는 방한용품 등을 구비하셔서 탐방하시기 바랍니다. 단풍은 하루 약 25km씩 남쪽으로 물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오대산에 이어 중순에는 북한산과 월악산, 하순엔 무등산에도 첫 단풍이 들 전망입니다. 단풍의 절정은 첫 단풍 약 2주 뒤로 설악산은 다음 달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주말인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어떤 계획 세워보셨나요? 남부지방 비 소식으로 이번 주말에는 나들이 차가 다소 감소하겠습니다. 오늘 지방 방향 정체가 점심쯤 가장 심하겠고요. 15번 서해안선을 이용하신다면 서울 요금소에서 비봉, 서평택 분기점 중심으로 막히겠는데 특히나 서해대교까지는 원활할 때보다 36분 정도 더 걸리겠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은 서종 부근에서 양양 쪽으로 고장차가 있었는데요. 3km 구간 여파받고 50번 영동선 나들이차가 늘면서 용인부터 양지까지 강릉 쪽으로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역시 52번 고속도로도 초입 구간에서 원주 쪽으로 짧게 브레이크 밟기 시작했고요. 이제 7시 40분을 지나면서 하행선 정체도 늘어갑니다. 1번 고속도로는 서초나 신갈에서 각각 주춤하고요. 15번 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순산터널과 서해대교에서 주춤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예상했던 대로 조국 장관 공방에 파묻히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물론이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조국 장관 공방이 블랙홀처럼 우리 사회의 관심을 빨아들이면서 정작 중요한 현안들은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와 민생, 대외관계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조국 수렁에 빠진 사이 나라 안팎에서는 위기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저출산 추세 속에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며 장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한일 무역 분쟁과 미중 무역 갈등도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축산 산업이 초비상이고 서울 집값도 연일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 큰 영향을 끼치는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1차적인 해결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국회도 입법으로 민생을 살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규제 철폐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514조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 예산도 철저히 심의하고 정부의 민생 관련 정책에 부작용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여당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검찰 수사를 차분히 지켜보며 야당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에 나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야당도 투쟁과는 별개로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로 승부해야 합니다. 여야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현안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정치권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 관행 등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법에 따라 수사하고 개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냈습니다. 어젯밤 접수된 경기도 양주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의심 신고는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현재까지 9곳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정부는 발병이 집중된 인천 강화군의 돼지 3만 8천 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도축 물량이 줄면서 돼지고기 값이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규모 음식점과 정육점 등에선 벌써부터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두 나라가 과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오늘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서울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남부지방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으로는 20에서 60mm, 전남과 경남 지역으로는 5에서 40mm, 전북과 경북 남부 지역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부 내륙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남부 내륙 지역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어 있는데요.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9.4도, 대구 21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기온이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광주가 28도까지 오르면서 날이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뉴스광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